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자, 미국 시장 좀 볼까요? 네, 뉴욕 증시 앞에서 잠깐 전해주신 것처럼 이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들이 부진한 가운데 아무래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그다음에 인텔, 월마트, 맥도날드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만이 0.17% 올라서 3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지금 4거래일째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의 약세,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급락 탓이겠죠. 애플 주가 이틀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좀 특징주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미국 반도체 전쟁이 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에 엔비디아, AMD 주가도 2% 이상 빠졌습니다. 자, 여기에 여전히 노동시장이 좀 뜨겁다라는 데이터도 나오면서 증시를 눌렀는데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13,000명 감소한 21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 2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23만 명인데 그 수치도 밑돌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전히 이 고용이 견조하다는 건데, 자, 지금 다들 고용이 좀 둔화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건 연준이 더 높이, 더 오랜 이 금리 인상 기조에서 물러서지 않을 걸 좀 보여주는 거겠죠.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 이 금리 인상 종료를 기대해왔던 주식시장에 당연히 부정적일 거잖아요. 이 고용 둔화가 예상만큼 빠르지 않는 데다가 유가가 오늘은 하락했지만 계속 좀 올랐던 흐름을 보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조금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준의 3인자죠.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이 통화 정책이 좋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좀 계속 지켜보면서 결정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좀 즉답은 피한 상태고요. 이와 달리 또 오스탄구비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금리가 얼마나 빨리 올라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빠르게 벗어나고 있고 대신에 현재 지점에서 금리를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가 좀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이 금리 좀 정점이고 추가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좀 내놓은 셈입니다. 대신에 현재 수준의 금리를 좀 더 오랫동안 장기화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자, 국채 수익률 하락했죠. 10년물 금리 3.4bp 하락하면서 4.25% 기록했고요. 또 2년물은 정책금리에 민감하잖아요. 7bp 내려가서 4.96에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달러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105.04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3월 9일이죠. 3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달러 지수 현재 8주 연속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8주 연속 랠리가 2014년 10월 이 당시에 12주 연속으로 올랐던 기록에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연장 결정으로 연일 치솟던 국제유가 10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죠. 이날 이 10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86.87달러로 전날보다 0.8% 정도 하락을 했고요. 11월물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89.92달러, 배럴당 89.92달러로 전장 대비해서 0.68달러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 나스닥 지금 4일 연속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게 애플인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 지수도 한 2% 정도 빠졌고 장비주도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말이죠. 여기에 달러화까지 지금 압력을 줘서 우리나라 시장 오늘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애플 또 빠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애플 중국발 규제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에서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한 소식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영향이 정말 크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경쟁 업체인 화웨이가 최신폰까지 출시를 하면서 애플이 지금 거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애플 소비 바람이 일면서 이 화웨이 폰이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애플이 오는 10일 아이폰 15를 공개할 예정이잖아요. 이 애플의 아이폰 15 공개에 앞서서 화웨이는 최신 폰을 아주 보란 듯이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미국은 미국 업체들에게 화웨이와 거래
중국에서 이 미국 업체들 거래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화웨이를 좀 집중적으로 견제를 해왔잖아요. 자, 그럼에도 화웨이는 최신 휴대폰을 좀 발표를 했고 화웨이 최신 폰에 7나노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면서 중국이 자체 반도체 개발에 성공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좀 외신들이 일제히 지금 보도를 한 상태입니다. 자, 어제도 애플 급락, 오늘도 3% 가까이 빠진 애플 좀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고점을 뛰어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9거래일 연속해서 연속 랠리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인텔 CEO가 업황 침체 사이클이 이 3분기부터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3분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미 3분기 가이던스의 중간 지점을 돌파했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또 대형 고객이 어딘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했지만 특수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선불금을 지급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인텔이 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의 이 공급사들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 이슈도 한번 살펴볼게요. 테슬라 오늘 약세로 마감은 했지만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와 제휴를 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등 이 북미 2,000개 호텔에 전기차 충전기 2만 대를 설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내년부터 2025년까지 이 전기차 충전 분야에서 테슬라의 지배력이 좀 확대될 걸로 보이는데요. 불과 이 몇 년 사이에 호텔을 예약할 때 이 전기차 충전소의 가용성이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힐튼 호텔의 전기차 충전기 이 네트워크는 숙박업 회사 중에 정말 가장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자, 또 다음 소식, 다음 그 종목을 한번 보면 요즘에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미국의 약가 인하 리스트가 좀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자, 그런데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오늘도 2% 넘게 2.45% 상승을 했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오늘 2.5% 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 세계 다이어트 약 시장 규모가 연간 1,000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133조 정도거든요. 이만큼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다이어트 약 시장의 양대 지배자죠.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각각 이 시장을 양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JP모건에서는 이 릴리와 노보 모두가 이 당뇨병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다이어트 약을 개발한 덕분에 당뇨병과 다이어트 약 시장 모두를 이 두 업체가 양분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100조가 130조가 넘는 이 규모,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글로벌 헬스케어주들의 흐름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도 어떤 수혜를 받을지까지 더불어서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업용 인공지능 이 소프트웨어 업체죠. C3 AI가 양호한 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예상보다 큰 연간 손실을 전망치를 내놓은 탓에 오늘도 12%나 지금 폭락을 한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우리 시장에서 애플 관련주들이 상당히 낙폭이 컸잖아요. 5%, 6%이 정도의 낙폭이 클 정도로 애플 충격이 우리 시장에도 전해졌었는데 오늘까지도 여전히 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화웨이 폰에 말이야 그 SK 하이닉스가 들어갔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SK 하이닉스도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좀 유심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어땠습니까? 네, 비트코인 좀 이제는 움직여 주려나 싶은데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간밤에 또 2% 넘게 상승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2% 상승을 하면서 3,500만 선 원을 아주 훌쩍 뛰어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계속 좀 주춤한 이유들, 유가 급등에 따른 긴축 장기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수심이 좀 위축이 되고 있는 흐름이지만 좀 밤사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좀 비트코인의 상승 원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딱 명확한 좀 상승의 이유로 우리가 상승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계속 좀 갈팡질팡한 모습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연기된 이후에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갈 수는 없고 그래도 이 가상자산에 대한 비트코인, 가상자산,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좀 갈팡질팡한 모습이 있다라고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출렁이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또 위험 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또 투자 심리를 잠깐 살펴볼게요. 투자 심리 살펴보면 이날 같은 경우 42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공포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전날은 42였는데 오늘은 41을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수심이 좀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또 다음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고 연기가 된 상황에서 이 돈나무 언니, 이 캐시우드가 이끄는 운영사죠. 아크인베스트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아크인베스트가 21셔츠와 함께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와 또 바네크의 신청서를 SEC에 제출을 했고요. 심사 기간은 최장 240일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번 신청을 시작으로 아마도 이더리움 관련 ETF 신청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이슈보다 조금은 좀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이슈를 좀 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이 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 파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무래도 이 채굴에 따른 손실이 누적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좀 내다 팔고 있는 건데요. 보유량이 줄고 또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할 경우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약세 신호일까요? 아니면 오늘 좀 반등을 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치고 올라갈 걸까요? 긍정적인 뉴스 또 악재도 그만큼 많은 지금 앞으로의 비트코인 흐름 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열심히 자료 준비해 주셨네요. 유해진 전문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